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존재,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이 키워온 내 아이. 영원히 엄마 품 안에 있을 것 같았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고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을 어린 자식으로 대하며 걱정하고 조언하려 들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서운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성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 어머니가 겪는 고민과 성장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초반의 현숙 씨입니다. 현숙 씨는 평생을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일찌감치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한 그녀에게 세상의 중심은 늘 두 아이, 아들 민준이와 딸 수연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고 간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으며 자녀의 작은 성공에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하고 작은 실패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 가슴 아파했습니다. 현숙 씨에게 자녀는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두 아이는 모두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 수연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들 민준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숙 씨는 자녀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현숙 씨의 마음에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넘고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에게 자녀들은 여전히 보호하고 지켜봐야 할 아이였습니다.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딸 수연이에게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자세히 물었고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어떤 남자와 해야 하는지 수시로 조언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바랐는데 민준이는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며 비정규직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현숙 씨는 늘 엄마의 기준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는 말을 자주 했고, 엄마니까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조언들은 잔소리가 되어 자녀들을 짓눌렀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굳은 얼굴로 짧게 통화했고 민준이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귀찮아하나? 내가 그렇게 실증나는 존재인가?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현숙 씨는 조급해졌습니다. 딸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여자 혼자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며 극구 반대했고, 아들이 대학원 동기와 연애한다고 했을 때는 벌이도 시원찮은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둘 다 가난한데 어떡할 거냐 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현숙 씨는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구속과 불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의 거듭된 결혼 종용에 지쳐 엄마, 제발 제 인생에 간섭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엄마에게 대든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봐. 현숙 씨는 크게 싸운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동안의 희생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나 하는 생각에 미치자 세상을 살 의미마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 사이의 갈등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았고 그녀의 옆에는 오직 남편과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낙이었는데 이제 그 낙이 사라지자 그녀의 일상에는 깊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자신을 멀리하니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노년의 상담가가 말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모래 쥐기와 같습니다.
너무 꽉 쥐면 모두 흘러내리고 적당히 느슨하게 쥐어야 손 안에 남습니다. 자녀의 삶은 이제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현숙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꽉 쥐려 했었구나. 그래서 다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그제야 그녀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숙 씨는 딸과 아들에게 각각 정성스러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마음에 대한 사과와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겠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엄마의 욕심으로 변질되기도 했음을 인정한다. 이제 너희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닌 너희만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이해하려 노력할게. 다만 엄마가 보고 싶거나 엄마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너희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렴. 편지를 받은 수연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고 민준이는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와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깊어진 골이 한순간에 메워지지는 않았지만 현숙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려는 노력은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때부터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강좌를 신청했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나 현숙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사소한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일과 삶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경청했습니다. 엄마의 조언보다는 친밀한 친구처럼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자녀들 또한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을 하거나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한 신뢰 위에 새로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현숙 씨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고 비록 그 과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자식과의 관계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숙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어릴 때는 이끌어주는 존재였다가 아이가 청소년기에는 지켜봐주는 존재로 바뀌고 마침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응원하고 존중하는 존재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떠난 자리에 찾아온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노력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 때 자녀들 또한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